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사륜구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사륜구동을 선택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바로 아니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영상은 전반적으로 현대기아차를 기준하여 만들어졌음을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륜과 사륜의 샤시가 지금은 동일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소렌토나 스포티지는 사륜구동과 이륜구동의 후방 서브프레임, 통칭 리어 크로스 멤버의 형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디와 샤시가 조립되는 마운팅 포인트가 더 넓어짐으로써 차체 안정성이 이륜보다 사륜이 더 높았고 리어 크로스 멤버의 무게도 더 무겁기 때문에 엔진이 앞쪽에 배치된 전류 기반 자동차를 베이스로 볼 때 무게 밸런스적인 면에서도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LF 소나타 그리고 알버트 비어만 사장이 현대차에 들어온 이후부터 현대기아차의 차체 플랫폼이 계속해서 개선되면서 지금의 이륜과 사륜의 리어 크로스 멤버는 동일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력 전달 계통이 추가된 것 외에 다른 점에서의 장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 무거운 무게와 낮은 연비입니다. 사륜구동 옵션을 추가하면 변속기에서 후륜으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 추가되는 부품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변속기 다음에 트랜스퍼 어셈블리, 그리고 차체 아래로 길게 이어지는 프로펠러 샤프트, 커플링 어셈블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퍼런셜 캐리어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뒷바퀴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리어 드라이브 샤프트도 있죠. 이러한 부품들로 인해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연비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경우 다운사이징을 기반으로 한 1.6 터보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아무리 터보를 사용해서 마력과 토크를 높였다고 하지만 배기량이 작다 보니 동력을 뒤쪽으로 배분하는 반응 속도가 오르막길에서는 특히 느리게 느껴진다는 리뷰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빗길이나 눈길에서의 미끄러지는 정도는 속도가 빠르면 사륜도 답이 없다입니다. 빗길에서 빠르게 달리면 사륜이 무게가 더 무거운 데다가 네 바퀴에 모두 동력이 전달되니까 타이어와 도로의 그립력을 더 높일 수 있긴 합니다. 그런 만큼 빗길에서 사륜구동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달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난 사륜 믿고 빗길에도 빨리 달릴 거야 하신다면 사륜은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면허시험에서도 배우듯이 빗길에서는 해당 도로의 권장 주행 속도 80%로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륜으로 달리더라도 빗길에서 평소보다 조금만 더 천천히 달린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륜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 운전이 전반적으로 더 안정적이다. 특히 빗길이나 눈길에서 훨씬 안정적이다. 사륜이 아니었으면 크게 사고 날 뻔한 적도 있다. 같은 상황에 이륜이었으면 사고가 났을 것이다 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모두 과속을 하지 않는 이상 크게 공감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사륜구동의 그립력이 이륜구동보다 더 높기 때문에 운전의 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구동 방식의 특성이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무게가 더 무거운 만큼 관성도 커지기 때문에 제동거리는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긴급 상황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서 사고가 날 확률은 사륜이 더 높겠죠. 게다가 전륜구동은 언더스티어, 후륜구동은 오버스티어에 취약하지만 이 차량들이 모두 언더나 오버스티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과속을 했을 때 발생하죠. 물론 사륜구동은 그립력이 높아서 언더나 오버스티어 발생 가능성이 낮을 수 있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속도를 낮춘다면 언더, 오버스티어 발생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륜구동이었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은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선회를 하면 속도를 줄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모델도 고속도로 선회 시에 페달에서 발을 떼고 관성주행을 하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이고요. 게다가 이렇게 사륜구동이어서 사고가 안 났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이륜구동이 똑같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륜이라면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일 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상황과 똑같은 조건에서 이륜구동으로 다시 주행해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륜구동이라서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기에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사륜구동이라고 하더라도 미끄러운 눈길이나 블랙아이스에서 미끄러진 것은 똑같습니다. 또한 눈길에서는 오히려 윈터 타이어냐 아니냐의 차이에서 안전성이 크게 다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보증 범위 이후에 문제가 사륜구동계에 발생할 때 돈이 엄청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륜구동은 구동계통이라 5년에 10만 킬로미터 보증 범위를 갖습니다. 신차라면 모를까 중고차라면 이 범위를 넘어선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부품 가격이 높다 보니 수리에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리해야 할 수도 있는 부품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5년 10만 킬로미터 안에 타다가 중고차로 팔 생각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운행할 차량이라면 한 번쯤은 이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나중에 수리비가 비싸다고 해서 사륜구동 부품을 떼어버리고 이륜구동으로 바꿀 수도 없는 거니까요. 사륜구동과 썬루프 옵션 선택을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썬루프는 해보면 좋은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썬루프를 통한 만족감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음 차에는 선택해야 할지 안 해도 될지 판단이 확실하게 서게 되죠. 그래서 정말 궁금하다면 첫 차는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사륜구동은 해보고 나서 정말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계기판은 골고루 동력을 분배해준다고 보여주고 있고 주변에서는 사륜구동이 확실히 더 안정적이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사륜구동 차를 타다가 사고가 나기 전까지의 상황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상황에서 이륜구동차라면 사고가 났다는 것은 확실치가 않기 때문이죠. 혹자는 자동차는 무조건 풀옵션이다. 그러니까 사륜도 꼭 선택해라 라고 하지만 저는 사륜과 썬루프는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사양일 뿐 풀옵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풀옵션을 사라고 추천하는 사람들이 절대 내 차를 사는데 돈 한 푼 보태줄 사람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구매한다는 것에 있어서 주변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고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꼭 선택해서 구매를 한 이후에 최소 3년에서 5년간은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